조선 초기 남봉꾼 이백운의 최후. 어느 날 성 밖에서 죽은 남자 시신이 발견됐다. 고을 수령이 거만을 했더니 무언가로 세 군데를 찔려서 잔인하게 죽었는데 그 시신의 신원은 원윤, 이백운이 노비였다. 원윤 이백운은 태조 이성계가 작은아버지, 태종 이방원과는 사촌지간으로 한마디로 왕족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백운은 멋대로 살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조선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까불면 다 죽어. 특히 주색을 지나치게 밝혔다. 너 내 첩이나 해라. 팔자 고쳐줄게. 미친놈. 동네 처자들은 이백운과 마주치면 발언하기 바빴다. 아무튼 고을 수령은 이백운 내 노비들을 조사하는 게 꺼림직했지만 잔인한 살인 사건이라 노비들을 신문했는데 한 여종이 울고 서 있었다. 수령은 그 노비를 신문해서 죽은 노비가 여종의 남편임을 알게 됐는데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은 여노비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 남편 일은 안 됐다만 누가 범인인지 짐작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수차례 물었지만 노비 아내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분명 뭔 사연이 있는데. 알았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돌아가다가 이백운과 마주쳤다. 그래, 범인은 찾았나? 아직입니다, 대감. 그깟 노비 하나 죽은 걸로 너무 애쓰지 말게. 하지만 잔인한 살인 사건은 그냥 덮어둘 수 없습니다. 잔인하긴 고작 꼬챙이로 3번 찔린 걸. 꼬챙이로 3번 찔린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어느 날 남봉꾼 이백운이 눈에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집에 저런 애가 있었네. 그 여종은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이백운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백운은 여종을 불러들였고 강제로 수행했다. 이 사실을 안 여종의 남편은 분개해서 이백운에게 대들었다. 하지만 이백운은 적반하장으로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눈에 뵈는 게 없나? 내가 누군지 잊은 거야. 하면서 꼬챙이로 여종의 남편을 수차례 찔러서 잔인하게 죽였다. 고을 수령은 이 사건을 조정에 보고했지만 이백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얌마, 내가 그깟 노비 하나 죽였다고 임금님이 날 벌할 것 같아? 아무튼 사건이 태종에게까지 보고됐고 신하들은 이백운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청하였다. 하지만 이백운의 말대로 태종 이방원은 벌주기를 주저했는데 처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그냥 도성 밖으로 내보내면 되지. 했다가 대신들의 열화와 같은 반발에 하는 수 없이 곤장을 쳐서 함주로 귀양을 보냈다. 그런데 죄인 이백운을 포박해서 호송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태종이 왕족을 포박했다는 걸로 대노한 것이다. 경은 이씨 사직의 신하가 아니더냐? 어찌 종친을 이처럼 대접하는가? 호송 책임자를 불러들여 문초를 하라. 하고 지시했지만 신하들은 백운이 전하의 성덕을 더럽혔기에 이백운을 포박해 보는 것은 종친을 육보인 것이 아니라 전하의 덕을 도운 것입니다. 하고 맞섰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기에 태종은 하는 수 없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이백운은 귀양을 갔지만 거기서도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지냈다. 공기가 좋으니까 입맛이 도네. 돌아. 여기까지 온 김에 힐링이나 하다 가지 뭐. 그 귀양마저도 태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백운을 풀어줬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심심한데 그걸 아는지 이백운은 역시 쓰레기였다. 귀양에서 돌아온 얼마 후 이백운의 눈에 또 다른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하륜의 첩이었다. 여기서 잠깐 하륜이 누군고 하니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운 킹메이커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어쨌든 하륜의 첩이 눈에 들어왔고 낭봉꾼 이백운의 눈엔 하륜의 첩이 매일 아른거렸다. 조선에 저런 미녀가 있었을 줄이야.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하륜이 사망했다. 이백운은 쾌제를 불렀고 하륜의 상이 끝나기도 전에 첩을 보상에서 달아났다. 이런 막장 상황의 조정은 또 난리가 났고 이 사건을 보고 받은 태종은 낙심하여 이백오는 나의 종영제인데 하는 짓이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든다. 하류는 나라에 공이 많은 신하이고 이백오는 종실의 지친이니 상중이 아니라도 취할 수 없다. 비록 나의 지친이지만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이백운을 멀리 제대로 귀양보냈고 이번에는 풀어주지 않았다. 결국 이백운은 요배지에서 쓸쓸히 혼자 생을 마감했다. 이백운이 죽은 후 조선왕조실록은 백오는 술을 탐내고 색을 좋아했으며 사리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적어 역사에 길이길이 그의 업적을 남겼다.